미국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수 7,508명,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들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매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만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자동차 크기. 전 세계의 자동차 크기가 커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큰 차와 더불어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강력함까지 갖춘 차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홍보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If you're ever in an argument with another car, you will win. 탑승자를 지키기 위해 더 크고 견고해진 차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보행자들의 사고 사망률을 끌어올렸고, 이런 대형 차량들의 가장 먼저 위협받는 건 사각지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이었죠. 도로 위 경쟁하듯 거대해지는 차량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큰 자동차를 타야 했습니다. 큰 차를 타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살아남기 위해 더욱더 큰 차를 탄다는 미국인들. 오늘의 주제는 미국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차량의 견고함과 강인함을 가장 먼저 자랑했습니다. 총알도 뚫을 수 없다며 창문에 금속구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창문이 깨지자 일론 머스크의 굴욕, 테슬라 대참사라며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블루 스크린이 켜진 빌 게이츠처럼 말이죠. That must be why we're not shipping Windows 98. Absolutely. Absolutely.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동차가 등장했다며 모두가 환호했지만 한편에선 뜻밖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총알도 뚫을 수 없는 사이버 트럭은 사실상 길거리에 탱크가 돌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U 국가들에서는 사이버 트럭의 날카롭고 각진 디자인을 지적했고, 체코에서는 사이버 트럭을 들여오기 위해선 모서리를 무디게 하는 고무 패드를 추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비정부 교통기구들은 사이버 트럭을 공공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보행자 안전에 민감한 유럽에서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포드 픽업 트럭의 운동 에너지와 페라리의 가속력을 모두 갖췄다며 죽음의 기계에 비유했고, 미국의 안전 전문가들도 사이버 트럭을 가이드 없는 미사일에 비유하면서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차량들에 위협받는 건 보행자들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사이버 트럭과 충돌했던 도요타 코롤라. 사이버 트럭은 뒷바퀴 쪽 일부만 파손된 반면 상대 차량인 코롤라는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부서진 모습입니다. 극한의 이기주의로 무장한 사이버 트럭. 사실상 무기 수준의 차량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미국스러운 자동차로 불리는 픽업 트럭.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을 보면요,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 2, 3위를 픽업 트럭이 차지했고, 무려 47년간 미국 내 판매량 1위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픽업 트럭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광활한 국토를 가진 미국에는 도로 유지 보수의 문제가 늘 뒤따른다고 합니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해마다 도로를 갈아엎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노후화된 도로들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도로는 균열과 포트홀 등 고르지 못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2021년 미국 토목학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의 도로, 교량 및 인프라가 심각한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의 인프라 등급을 C-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0년간 2조 5,990억 달러, 한화 약 3,000조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울퉁불퉁 험난한 미국의 도로에서 픽업 트럭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걸까요? 미국인이 가장 가까운 슈퍼에 가기까지는 평균 2.2마일을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방문하는 마트까지는 평균 약 3.8마일을 이동해야 하죠. 거주지와 식료품점의 거리가 먼 탓에 한꺼번에 많은 식료품을 구입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또 비싼 인건비로 웬만한 수리, 보수나 운송 등을 직접 하는 문화도 픽업 트럭 보급에 한몫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자면요,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1년 북미 캠핑 보고서에 따르면 8,600가구 이상이 자신들이 캠핑을 즐긴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4,820만 가구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캠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캠핑에 미쳐 있는 걸까요? 미국의 국토는 남한의 약 100배에 달하는 만큼 국립공원 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립공원만 63곳에 달합니다. 1년에 한 군데씩만 방문해도 63년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풍경을 보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면 미국인들은 미국 안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캠핑카로 또 때로는 강력한 파워와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춘 픽업 트럭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 세단과 SUV 판매량을 비교한 표를 보면 세단 판매량은 떨어지고 SUV 픽업 트럭 판매량은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시작인 1970년대로 가보면 미국은 오일 쇼크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업 평균 연비. 생산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를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차종에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이처럼 차량을 두 가지로 나눠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경트럭은 농사나 작업용 차량, 즉 특수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 판도를 뒤집어 놨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연료 규제에 맞는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빈틈을 공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경트럭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거죠.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들은 SUV와 픽업 트럭이 가진 실용성의 열광, 제조업체들은 아예 생산 라인에서 승용차를 없애고 SUV와 픽업 트럭에 집중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픽업 트럭은 자동차 업체들이 규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승용차보다는 픽업 트럭, SUV 같은 큰 차량을 타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사람들은 전보다 더 큰 프레임의 자동차를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라진 주변 환경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보다 더 크고 강한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미국의 자동차는 점점 더 괴물화 되어가고 있던 거죠. 하지만 운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반대로 보행자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고 무거운 차는 정지하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큰 힘으로 충돌하는 데다 높은 전면부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지점을 보면요. 세단은 다리와 무릎 지점인데 반해 높은 차량의 경우 머리와 몸통 부분의 충돌에 보행자에게 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게다가 충돌 시 보행자가 차체 아래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데요. 기존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면서도 보행자용 에어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는 보행자 안전성 테스트를 시행하지만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보행자 안전성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보행자와의 사고보다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 충돌 안전성에 집중하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미국이 가진 이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문화 및 가치관을 점수로 매겨놓은 건데요. 여기서 미국의 개인주의 지수는 91점, 개인주의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프랑스를 월등히 앞섰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바로 강인한 개인주의, 거친 개인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가 대공황 당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설 중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강인한 개인주의의 나라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원보다는 개인의 질긴 생존력과 역량으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이런 강한 개인을 얼마나 숭상하는지는 미디어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은 끝까지 즐기게 살아남은 주인공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이런 인식이 미국의 자동차를 점점 더 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코노미스트는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불안감에 더욱더 큰 자동차를 찾는 현상을 군비 경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중량 또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차 평균 무게는 일본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데요. 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는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2억 7,800만 대의 차량이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각자 알아서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한데요.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크고 강한 자동차를 찾는 이 군비 경쟁과 같은 모습이 시간이 지나 결국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각자 도생의 시대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혼자이지만 여전히 함께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